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화를 한자로 풀어가고 있는 조기형입니다. 오늘 산해경이 뭐 세계 신화의 보물 창고, 세계의 모든 신화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산해경 마지막 부분 해내경에 딸린 여러 신화 전설을 읽어주는 시간. 산해경, 해내경의 7부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이 전설이, 이 수많은 전설이, 요임금, 순임금, 곤, 우, 하나라 우임금, 이 공공, 환두, 뭐 이런 신들에 대한 전설이 아주 잘 남아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읽어 드리는 겁니다. 딴 데서는 지금까지는 이 새로운 산해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전설 모아서 이렇게 집어넣을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나 귀한 전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없지만 이렇게 읽어 드리면서 뭐 좀 아는 거 있으면 조금 아는 척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곤이 뭐 유언 쓰는 거예요. 유언장 쓰는 대목 아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자, 곤은 서찰을 다 쓰고 나서 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나 대신 내 아들을 찾아서 이 서찰을 전해주어라. 수에는 명을 받들고 다시 물었다. 공자께서 회신을 주거나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면 주공께서 어디 계신다고 아리면 되겠습니까? 곤이 탄식하면서 말했다. 우리 부자는 이것으로 영원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갈 길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말해 무엇하랴? 그렇기는 하지만 소인은 다시 보고 드릴 곳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곤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바다에 있거나 섬에 있겠지. 수혜가 이 말을 듣고는 나는 듯 떠났다. 수혜라는 이제 부하가 있어요. 자, 곤과 대장도 여기서 무슨 뭐 군 대장이 아니라 부하 이름입니다. 부하 이름. 이렇게 이제 곤의 부하, 수회, 대장 이런 거 보는 거 저도 처음이에요. 이 전설에서 처음입니다. 그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곤과 대장은 배에서 내려 해안으로 올라와 옷을 바꿔 입고 급히 동남쪽 해안으로 갔다. 배가 대륙택을 지나갈 때 도처에 재난을 당한 시체와 훼손된 집들이 널려 있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몇 개의 뚝에 불과했다. 이 뚝의 유적 괄호 열고 지금 하남 준현으로 동으로 하남 양현의 경계를 넘고 북으로 원성현, 청하현, 산동의 은현, 덕현에 모두 곤이 쌓은 북의 흔적이 있다. 괄호 닫고 이 아직도 남아있다. 곤은 그 광경을 보고 미숙한 정책으로 백성을 해치지 않았어야 한다면서 자신을 심히 원망했다. 게다가 가는 길에 백성들이 욕하는 소리를 듣자 말도 못하게 괴로웠다. 다행히 복식을 바꿔 입어서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반달이 지나 우산, 이 우산 뭐 자주 등장하는데 우산 여기에 묻혔나? 자, 현재 이게 산동 봉현, 산동성 봉현. 뭐 산동 봉현이면 산동성이면은 바로 이 동이족
포조선의 터전 뭐 이런 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현재 우산에 이르러 잠시 머물렀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다. 뭐야. 자, 한편 여임금은 조정에서 곤과 공공의 간언을 거절한 바로 그 다음날 곤과 환두, 공공 세 사람이 모두 돌아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여임금은 그들이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간 것이 이상했다. 마침 지수의 일로 곤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 불렀으나 어쩐 일인지 곤은 오지 않고 불순한 말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여임금은 대단히 불쾌해져서 군신들과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지 상의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밖에서 환두의 경문이 전달되었다. 펼쳐보니 여임금을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뭐 환두나 공공은 뭐 우리 한국의 조상입니다. 조상. 하느님을 받들던 그런 공공이 나중에 이제 고죽국 뭐 조선이 됩니다. 하느님을 받들기 때문에 초선이 된 거죠. 초선. 선민이라고 히브리어 영어로 하느님에게 선택됐다. 그거를 초선이라고 그래요. 초선인데 이게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공공씨가 이제 환웅이 되고 나중에 단군이 되고 기자조선, 단군조선 합쳐지고 다 원래 하느님을 섬기던 족속이어서 그래서 초선 돼가지고 이게 초선에서 초이스, 추주 다 나왔잖아요. 영어 단어 선택하다. 하느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여간 여임금, 순임금, 중국 중원 화족 한족 이런 거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여임금, 순임금에 반하는 세력들은 아주 나쁜 놈들로 취급됐겠죠. 그 대표적인 게 공공, 환두, 여기 지금 나온 환두, 공공, 없이 흉악한 것들로 이렇게 거의 오랑캐로 다 몰아붙인 거야. 이때부터 오랑캐로 몰아붙였는데 사실은 왜 여임금, 순임금 이런 쪽을 좀 무시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가 자꾸 되느냐? 여임금, 순임금 애들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초선이 아니야. 하느님께 제사 올리는 건 하는데 다른 잡신들까지도 이렇게 내가 보기엔 다른 잡신들까지도 다 제사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공만 선택되고 요나, 순 이쪽은 선택이 못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 곤과 환두, 공공. 환두의 경문이 전달되었다. 펼쳐보니 여임금을 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대략 여임금이 사위를 총애해서 사사로이 천하를 넘기려 하나 대형 무도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여임금이 말했다. 어제 조정에서 곤과 공공이 행한 발언이 불합리하고 거칠긴 했으나 임금을 섬기는 도를 잃지는 않았소. 환두도 그날 조정에 있었거늘 어찌하여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니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여. 주인이 말했다.
주인도 인물입니다. 인물. 주인. 신들이 들어보니 지황제 시대. 아니 지황제 하면은 전욱 고양시예요. 전욱 고양시는 우리 그 고씨의 시조신. 또 고양이라는 땅 명칭도 뭐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경기도 고양 그렇게 씁니다. 전욱 고양시. 전욱 고양시의 이름이 지예요. 지황제 시대에 환수 공공 곤 세 사람을 삼형이라고 했다 하옵니다. 저 황제께서 실덕하신 것도 그들 세 사람 때문입니다. 지황제도 실덕을 했는데 이 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하네요. 전욱 고양시, 뭐 고구려, 고씨, 고주몽. 이거 우임금도 서경이라는 책에는 고밀이라고나 이름이 고밀. 고씨야, 고씨. 이 곤도 고씨겠네. 곤이 분명히 우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곤도 고씨겠어요. 고밀. 이게 우임금의 이름.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뭐라고도 나왔잖아요. 원래 신이란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60을 나타내는 안이라는 최고신은 이름이 몇 개예요? 60개야 이름이. 그런 식입니다. 문명. 곤이 자기 아들을 문명이라고 불렀는데 문명이라고도 불렀다. 우의 이름은 문명이기도 하고 성씨가 붙은 이름은 고밀이에요. 서경에 나와 있어. 서경. 고밀. 높을 꽃자 써가지고 이거 완전히 전욱 고양시의 후손으로 우리 고씨, 우리나라 고씨들의 시조 할아버지에 들어가네요. 자, 이 전욱 고양시 지황제도 실덕한 게 있군요. 실덕한 게. 하긴 전욱 고양시하고 이 공공하고 세계 대전을 벌였잖아요. 지구상에서 정말로 세계 대전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천자 자리를 놓고 싸워가지고 고양시가 공공씨가 공공 할아버지가 그냥 부주산을 들이받아가지고 하늘을 바치고 있던 하늘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또 여호와 여사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오색 돌로 하늘을 깁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때 아예 중국 천하 자체가 이제 우이지방 서북지방은 높이 올라가고 동남지방은 지대가 낮아지고 이런 일까지 있었죠. 어마어마한 무슨 지축 변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무슨 지구 대전이 있었어요. 이게 신들의 싸움입니다. 바로 공공과 전욱. 그리고 전욱 고양시는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가 원래 있었는데 인양반이 끊어버렸대요. 인양반이. 아무나 또는 무당 많은 이 공공족, 하느님 섬기는 무당 샤먼 많은 공공족 이런 애들이 막 마음대로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게 꼴보기 싫다고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가 있었는데 천재가 있었는데 그거 끊어버린 신이 바로 전욱 고양시입니다. 그것도 요 산해경에 나오는데 한참 뒤에 이렇게 읽어드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거 읽을 시간이 없어서 참
하늘로 통하는 문도 있었던 거예요. 하늘도 통하는 문도 있는데 전욱 고양시가 그걸 딱 끊어버렸다. 야, 이런 게 이거 무슨 전설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중국의 전적에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정말로 나타나요.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지금 거룩하신 폐하께서 제의하시어 그 죄를 벌하는 대신 사하여 주고 허물을 덮고 녹봉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너무 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세 사람은 공이 전혀 없으면서 도리어 같은 날 하직 인사도 없이 경사를 떠났습니다. 고는 불러도 반항하며 오지 않았고 환두는 또 멋대로 폐하를 비방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 사람이 작당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니 그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모이는 국가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폐하께서는 세 사람에게 엄하게 죄를 물으시고 다시 위반하거나 반항하면 육사를 일으켜 토벌하게 하심이 어떠하신지요? 육사는 6군데예요. 6군데. 스승사자가 뭐 군사 사자도 되거든. 스승사자는 육사 있는데 군사 사자로도 돼요. 군사 사자 육사. 자, 여인금이 채의 입을 열기도 전에 갑자기 관리 하나가 보고했다. 홍수가 넘쳐 하늘까지 차올랐으며 서문 밖은 이미 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었으니 폐하께서는 속히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여인금과 군신들은 매우 놀라 즉시 조정에서 나와 서문 밖을 바라보았다. 과연 물살이 미친 듯 넘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순이 생각에 생겼다가 말했다. 곤이 축조한 9길의 뚝이 무너져 물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지대가 높아 물이 차오르진 않을 듯합니다만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큰일입니다. 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속에는 시체도 있고 기구도 있고 문이나 창문, 돼지나 닭도 있었다. 여인금은 이 광경을 보고 한탄을 금치 못했다. 사람을 잘못 임명하여 일이 되었으니 모두 짐의 잘못이요. 대사농과 대사도 사학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민망해했다. 여인금은 급히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구제책을 쓰게 하고 구율법을 상의했다. 다음 날이 되자 관리가 와서 과연 9길의 성이 붕괴되었다는 보고를 올렸다. 여인금이 말했다. 곤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으니 어떻게 벌하면 되겠소? 토사 고요가 말했다. 이 고요는 자주 등장합니다. 국토부 장관이구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토사란 국토부 장관 고요. 자,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법을 밝혀 형벌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폐하께서는 공공에게 죄가 있음에도 벌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곤이 끼친 해덕은 훨씬 크며 더욱이 신하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도 없으니 반드시 법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인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오? 사학 등은 서로 마주보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없는데 태의 순만이 그 말에 찬성했다. 태의 순만도 아주 낯선 이름입니다. 이 전설을 아니면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여인금이 다시 말했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를 청할 때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소? 순이 말했다. 폐하께서 부르셨음에도 오지 않았던 자입니다. 이번에도 스스로 와서 죄를 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 그곳에서 법을 집행함이 어떠하신지요? 여인금이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오? 순이 대답했다. 중백은 대신입니다. 대신을 처형하는 것은 정중한 일이므로 반드시 명망 있는 대신이 맡아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학이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사학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했다. 곤이 치수를 맡게 된 것은 신등이 천거해서 그리 된 것입니다. 이제 실패하여 곤이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천거한
등 또한 마땅히 죽어야 할 처지입니다. 신 등이 후한무치하게 나설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여임금은 그들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발원 8개 또한 모두 신진 인물이고, 발원 8개 고전적에 나타납니다. 자, 모두 신진 인물이고 명망이 부족해서 보내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잠시 후 여임금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노신 추경은 4대주에 걸친 원로이고, 노신 늙은 신하 추경이 나왔는데 4대주에 걸친 원로이다. 그러면은 벌써 이게 이때는 중국의 사서에는 100년 80년 이런 식으로 통치해요. 그러면은 추경도 벌써 신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이라고요. 추경 유명합니다. 자, 원래이고 마침 이곳에 와 있으며 아직 정신도 강건하니 그를 보내면 되겠소. 손이 찬성하자 바로 그의 손자를 보내 알리게 했다. 원래 추경은 추경성에 살면서 이름을 소길리로 바꾸고, 추경이 지금 자세히 나오네요. 추경 부인이 말이야, 이름이 소길리로 바꿨대. 소길리. 부인은 왕박협. 추경에 부인 이름도 나오네. 왕박협. 과 일심으로 조왕신에게 빌어 장생을 구하며 오랫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다. 그러다 홍수로 추경성이 견디지 못하자 아들 화중화숙 및 손자 전갱 등과 함께 태원으로 옮겨왔다. 태원 또 나왔네. 옛날 고구려 땅으로 파악됩니다. 옛날에 한때 고구려의 도읍이 태원이었었나 봐요. 이제 도읍은 계속 바뀝니다. 7번인가 옮겨졌죠. 계속 옮겨갑니다. 자, 이제 여임금이 살 집을 지어주었으며 그로 하여금 열흘에 한 번씩 조정에 나오도록 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베풀었다. 고뇌의 일로 여임금이 부르자 추경은 전갱을 데리고 입주했다. 여임금은 지금까지 의논한 일을 추경에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추경이 말했다.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면 신이 멀리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여임금이 기뻐하며 말했다. 짐의 궁에 보검이 한 자루 있어 선대로부터 내려온 유물이니 이번에 그 검을 가져가서 위엄을 보이시오. 짐은 제위 70여 년간 한 번도 대신을 주설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구려. 추경이 단식하면서 말했다. 예전에 전욱 황제가 경인 이래 신의 형님을 주설한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추경의 형이 전욱 고양시에게 당했군요. 공적인 일에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겠습니까? 노신이 곧 출발하겠습니다. 여임금이 말했다. 전갱도 함께 가면 여정을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요. 전갱이 명을 받들었다. 추경은 황제로부터 받은 보검을 들고 전갱과 함께 하직 인사를 한 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추경은 이 일을 아내 왕박협에게 알렸다. 그러자 아내는 그를 원망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조왕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한다니요. 더욱이 죽일 상대는 당신 친척 아닙니까? 정신이 혼미한 천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이 그 명을 받든 것은 분별 없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짓입니다. 이 요임금은 다 누구나 다 정신이 혼미한 천재라고 무시하는군요. 요임금은 어떤 책에서는 유주라고, 유치한 어린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임금은 중국 역사에서도 별로 쳐주질 않아요. 홍수가 찾아가지고 인민들이 거의 살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국가 체제로 또 볼 수가 없었다 이거죠. 요임금 시대를. 자, 근데 이렇게 공자 맹자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순 시대는 태평성대 시대다 어쩌고 저쩌고 미화시켜 놓아가지고 지금 육아에 쩔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요순 시대 하면은 태평한 시대. 네, 공자 맹자가 다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한 거고. 아무거나 미화해가지고. 그리고 공자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믿지도 않고 자기는 신 같은 거는 말하지 않겠다. 그건 인간하고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건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록이 엄청나게 멸실돼 버렸죠. 자, 그러자 추경이 말했다. 뭐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오? 우리는 부뚜막 아래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내오지 않았소. 부뚜막 아래는 살기가 가득한 곳이요. 평소에 지성을 드릴 때마다 죄 없는 소나 양, 닭, 돼지, 물고기, 자라에다가 가끔 새우에게까지 얼마나 죽는지 모르오. 하물며 죄인 하나 죽이는 것이 어떻겠소? 그는 비록 내 종손이지만 이미 죄를 범했으니 사사로운 정에 매일 수도 없는 일이요. 천자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하겠소? 추경은 짐을 꾸린 후 전갱과 몇십 명의 시종을 데리고 길을 떠나 서북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열양산 동쪽에서 맹문산 남쪽까지 아무리 찾아도 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강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이렇게 말했다. 그날 뚝이 무너진 후로 숭백은 그가 가장 믿는 대장과 수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로 도망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청하러 경사로 갔다고도 합니다. 숭백은 늘 저희에게 엄격해서 종적을 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더러 떠나라고 명령한 일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20여일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전갱에게 말했다. 경사에 가서 죄를 청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방금 경사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결을 했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 자살을 했다면 책임감을 잃은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시체는 어디 있단 말인가? 그가 자결하면서 강물로 뛰어들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했을 리는 없다. 그가 신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두어 장례를 지내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했을 것이야. 지금 사방으로 찾고 있지만 전혀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죽지 않고 죄가 두려워 잠적한 것이다. 전갱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서쪽으로 공공에게 몸을 맡겼을까요? 아니면 남쪽으로 산묘에게 갔을까요? 추경이 말했다. 그럴 리는 없다. 전에 그와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 사이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느니라. 곤과 공공, 환두는 서로 맞지 않는다. 소인의 교제에는 이익이 우선이라.
세력과 이익이 있을 때나 서로 의기투합하는 법이니라. 고는 이미 세력도 없으니 투항했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오만한 곤이 투항했을 리도 없다. 아무래도 동해 쪽으로 가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워 동해로 가서 사방을 수색했다. 그랬더니 과연 흔적이 나타났다. 곤은 복식을 바꾸었지만 대장의 건장한 걸음걸이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루는 추경 일행이 우산으로 가니 산의 토성은 괄호 열고 흑토에다가 성성자인데 지금은 곤성이라고, 지금은 곤성, 즉 곤의 성이라고 한다. 괄호 닫고 토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지난달부터 두어 사람이 여기 와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추경은 두 사람이 아직도 성에 있는지 물었다. 한 사람은 항상 성 안에만 있고 도무지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잘 걷는 사람인데 항상 하산했다가 밤에야 돌아옵니다. 추경이 물었다. 그들 이름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치수를 맡았던 숭배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갱이 말했다. 기왕 이곳까지 왔으니 토성에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시정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다. 토성을 잘 살펴보니 주위가 몇 장에 지나지 않고 성벽의 높이도 1장이 안 되며 안에는 초가집이 두 채 있는데 남루하기 짝이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다. 추경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말했다.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들은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산을 내려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했다. 사흘 전 새벽에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둘 다 서남쪽으로 갔습니다. 추경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전에 서남쪽으로 가도록 하자. 한편 고는 우산에 도착한 뒤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성을 쌓고 지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조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알아오라고 대장을 내보냈다. 대장이 하루 종일 나다니다가 들어와 보고했다. 법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 곤이 이 말을 듣고는 그를 원망하며 말했다. 그러니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만약 그들이 나를 처형하게 되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 대장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다시 남쪽으로 가면 오랑캐 땅으로 피할 수 있으니 조정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곤도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다. 두 사람은 은밀히 출발해서 노산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몸을 숨길 수가 없자 다시 서남쪽으로 갔다. 하루는 어느 산에 올랐더니 공교롭게도 그 산 역시 우산이라고 했다. 괄호 열고 지금 강소성, 공유현, 서북쪽 괄호 닫고 산 위에 우연이라는 큰 연못이 있는데 물이 아주 깊고 맑아서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그 산 위에서 이틀을 보낸 고는 생각할수록 분해서 자결을 계획했다. 어느 날 고는 대장이 우연 옆을 거닐며 잠시 소홀한 틈을 타서 물로 뛰어들었다. 대장이 급히 뛰어왔을 때는 벌써 물속에 잠겨 있었다. 대장은 마음이 급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 마침 산 위를 지나가던 몇 사람을 불러와서는 함께 곤을 건져 올렸다. 그러나 연못가에 눕히고 보니 이미 배가 불룩하고 숨결이 없었다. 대장이 대성통곡을 하자 갑자기 곤의 몸이 부들부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장은 곤이 다시 살아나는 줄 알고 기뻐하며 사람들과 함께 응급조치를 했다. 그러나 곤의 가슴만 움직이고 사지는 꼼짝 않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의 품에서 누렇고 커다란 동물이 기어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 곰이었다. 아, 이거 곰이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와 또 직결되네요. 사람들이 몹시 놀라 일제히 소리를 지르자 누런 곰은 급히 못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이 쫓아가서 연못을 보니 곰은 보이지 않고 세 발 달린 자라가 연못에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며 유유자적하게 헤엄치고 있었다. 아, 이번엔 또 자라로, 세 발 달린 자라로 변했네요. 한 발은 어디로 가고. 그때 갑자기 5사람이 산을 올라왔다. 그중 한 사람이 대장을 보고 물었다. 숭배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대장이 보니 그는 화중 집안의 하인으로 줄곧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시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숭백은 여기 계신데 이미 돌아가셨어. 왜 그를 찾는 거요?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와 숭백의 시체를 보고는 대장에게 말도 없이 몸을 휙 돌려 산을 데려갔다. 한참이 지나자 많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중 노인과 장년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 모두가 귀한 신분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장년의 관원은 대장이 경사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어서 전갱임을 알 수 있었지만 노인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화종 집안의 하인이 다시 대장에게 와서 말했다. 추경나리께서 물어볼 말씀이 있다 하시니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하오. 대장은 그제야 조정에서 숭백을 처형하러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음을 알았다. 하지만 숭백이 이미 죽었으니 꺼릴 것이 없어서 9길의 뚝이 무너진 후 지금까지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전갱은 황웅의 일을 듣고 믿을 수 없어 하며 말했다. 황웅, 누런 곰으로 변했다. 황웅, 곤이 원래부터 연못에 황웅이 있었던 것은 아니요? 주경이 말했다. 그럼 황웅은 어디로 갔는가? 내 생각에 숭백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그 곰이 숭백의 정령이 변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말을 마치고 추경이 전갱과 연못으로 가보니 그 누런 곰이 아직 연못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뚫어져라 보는 것이 마치 추경 등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깊은 연못 바닥으로 잠겨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곰이 바로 곤의 정령이 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후일 춘추시대의 진나라 평공의 꿈에 나타나서 침실로 들어와 제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 후세 하나라 우왕의 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곰과 자라를 엄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아, 그렇군요. 이 우왕과 우왕의 아버지 곤에게 제사 지낼 때는 곰과 자라 절대 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곤이 이미 죽었으니 보검도 쓸 수 없게 되었다. 추경은 제일 좋은 관에 곤의 시신을 거두어주고 좋은 곳을 골라 안장하게 했다. 그런 후 자신은 전갱과 경사로 돌아와 자초지종을 보고했다. 그때 여임금은 이미 여러 신하들과 공공 및 환두의 처리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다. 수는 아직 수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민생이 어지러우며 서북 일대는 교통도 두절되어 군대를 보내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공의 경우는 아직 역적의 행각이 드러난 것도 아니니 잠시 놓아두고 환두는 제멋대로 날뛰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저 내용 없는 명령을 내려서 제후들에게 환두를 숭산으로 내쫓겠다고 하면 그도 감히 국경을 넘지는 못할 것이니 홍수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자고 주장했다.
산묘가 나라를 세운 지 여러 해가 지나 정책들이 고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으니 급히 서두른다고 해서 어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해서 이 일은 결론이 난 셈이었다. 추경이 돌아와 복음을 반납하고 모든 상황을 아뢰니 여임금과 신하들이 누런곰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탄식하였다. 그리고 추경을 의로하면서 복음을 하사했다. 추경은 머리를 조아리며 검을 받았다. 후일 사람들이 추경의 이름을 오회로 바꾸자. 이 복음도 오도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추경이 오회, 오씨가 되네요. 오씨, 오회 유명한데 오회, 오회. 추경이 오회라는데요. 추경이 오회다. 자, 이 복음을 이제 오나라 칼이 되네요. 자, 추경이 집으로 돌아간 후 여임금은 여러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다. 곤이 이미 죗값을 치렀지만 수해가 아주 심각하니 그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하겠소. 도대체 누굴 보내서 치수를 시키면 좋겠소? 순이 말했다. 신이 보기에는 곤의 아들 문명이 치수에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곤도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만약 그를 불러 치수를 맡긴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공하지 못하면 신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원래 곤은 자꾸 이제 물을 막 뚝을 쌓아서 막아대서 그래서 실패했고, 우는 물길을 냈어요. 막 산을 뚫고 물길을 내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치수에 성공하고 그러죠. 자, 여임금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도 그 아들을 기용한다면 그가 오려고 하겠소? 순이 다시 말했다. 이 일은 공적인 일이고 사적인 원한 관계와는 별개입니다. 문명은 현명한 사람이라 공사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홍수를 가라앉힐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니 그는 분명 기꺼이 종사할 것입니다. 여임금이 말했다. 그러면 문명에게 그 직책을 이어받도록 하시오. 결정이 난 뒤 순이 사람을 보내 문명을 찾도록 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추경은 조왕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는 고령에도 정신이 아주 맑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랜 여행을 하고 난 끝이라 피곤함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이 나더니 반년 뒤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는 임종하기 전에 몇 마디 유언을 전경에게 남겼다. 살아서 남방 화정의 관리를 했으니, 화정 이렇게 썼네요. 화정의 관리를 했다. 죽은 뒤에 꼭 남방에 묻혀야 눈을 감을 수 있노라. 여임금이 추경의 부음을 듣고는 매우 슬퍼하며 그를 너무 멀리 보내 죽게 했다고 더 미안하게 생각했다. 또한 그의 유언을 따라야 할 것이나 아직 홍수가 가라앉지 않았으며 남방이 원래 환두와 산묘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당장 그곳에 안장하기 어렵다 생각하여 잠시 관을 이곳에 안치했다가 때를 기다리라고 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요, 순, 곤, 우의 전설이었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의 직계 조상신 환웅족 공공의 얘기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자세한 공공 얘기는 지금 이 전설이 처음입니다. 공공에 대한 기록, 자세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자, 이상.